네, 안녕하십니까. 눈사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망막, 점막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망막 앞에 막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망막, 점막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 이제 노화로 인한 노폐물이 쌓여서 생기는 경우, 또 이제 상처, 또 찢어짐 이런 걸로 인해 생기는 경우.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40대 이후에 이제 유리체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유리체는 유리 같은 형태의 이렇게 액체로 이제 젤리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액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맨 바깥이 각막, 우리가 이 시커먼 부위 앞쪽이 렌즈 같은 형태가 각막, 라섹을 하는 수술 부위고요. 그 안에가 이제 홍채, 시커먼 부위, 또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수정체, 우리가 노화가 이루어지는 부위고, 그것이 또 이제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뿌옇게 보이게 되면 백내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부위가 이제 유리체라는 부위입니다. 유리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안은 투명한 젤리 같은 걸로 차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병이 생기는 병이 이제 대표적인 게 떨어진 이물질이 떠다니는 비문증, 또 지금 얘기 드리려는 이제 망막이 잡아당기는, 이제 후유리체 박리, 말 그대로 유리체 후반부 망막과 붙어 있는 조직이 잘 떨어지는 부위가 있고 잘 안 떨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잘 안 떨어지는 부위는 잡아당길 때 망막을 자극시키는 증상, 눈동자를 움직일 때 번쩍번쩍하는 증상들이 오게 되는데, 그걸 광시증이라고 합니다. 빛광자, 빛이 보이는 증상, 광시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심하면 잡아당기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망막이 떨어져 나오거나 하면서 비문증이 확 심해지는 증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는 망막이 약간 찢어지는 정도, 약간 구멍 나는 정도로 자연 아물게 되는데, 이 와중에 상처가 아는 와중에 비닐 같은 막이 덮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적은 경우는 크게 이제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망막 주변부에 있는 경우는 망막 점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가 탁할수록 또 더 두꺼워지고 흉터가 더 남게 됩니다. 피라는 것은 인체의 각종 세포들의 이제 먹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가 도움으로 인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피가 엉겨 있고 탁하고 피에 노폐물이 많이 섞여 있고, 또 피가 변형되어 있거나 피 자체가 영양가가 없는 피, 또는 이제 결혈성, 허혈성 변화로 인해서 피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그 시신경의 위축도 오게 되고 시신경도 손상되게 되고, 또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영양 공급이 안 되게 되고, 또 상처난 부위가 건강하지 않은 피가 돌게 되면서 흉터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있는 망막, 점막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망막이 두꺼워지고 증식돼 가면서 망막 중심 부위인 황반에 이제 망막 점막증이 생기게 되면, 그건 황반 주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커튼이 이렇게 쫙 펴져 있어야 되는데, 커튼이 쭈그러지는 커튼처럼 그 안에가 쭈그러지게 됩니다. 원래 황반이라는 부위는 이렇게 해서 원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원폭 들어가서 각막에서 들어오는 빛을 여기 황반에서 받아들여서 거기서 이제 시신경에서 총이 이루어져서 시신경이 모아져서 이 머리 뒤쪽에 대뇌신경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 앞에 원폭 들어간 부위에 막이 이렇게 쭈글쭈글한 막이 이렇게 황반 주름이 생겨버리면 초점이 안 맞추게 됩니다. 또 쭈글쭈글해졌기 때문에 보는 것도 쭈글쭈글하게 찌그러져 보이고 휘어져 보이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황반 변성은 아니기 때문에 시커먼 점은 없게 됩니다. 황반 변성은 황반 자세포는 원수세포라는 것이 600만 개가 있어서, 그 세포들이 숫자가 적어지게 되면 황반이 변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세포들이 죽은 부위는 시꺼멓게, 이렇게 중심부가 시꺼멓게 보이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황반의 주름은 이제 움푹 들어가는 부위에 이제
비닐 같은 막이 쭈글쭈글한 주름 같은 것이 이제 가려져 있으니까 휘어져 보이는 거, 또 시력이 떨어지는 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름이 잡히게 황반이 붓거나 주름이 잡혀 있거나 그러면 황반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황반 변성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 주름은 황반의 상처나 흉터, 황반 주름은 황반에 물이 차는 병증이 중수성 망막염이라고 해서 젊은 층에 많은데, 이런 거로 해서 황반에 물이 차거나 황반에 상처가 생기거나 황반 흉터나 상처, 주름이 생기게 돼서 황반 쪽에 혈류 공급이 안 되게 되면 황반의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황반이 변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력 저하가 급격하게 올 수가 있고, 또 황반 변성이 건성, 습성으로 구분돼서 시신경 위축이 오는 지도상 위축처럼 시신경이 위축돼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증과 또 황반의 출혈과 부종을 동반하는 습성 황반 변성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름이 생겼을 때 그걸 다 드러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술을 한다 해도. 왜냐하면 드러내면서 황반에 있는 원추세포를 건드리게 되면 황반의 제기능을 상시세포로 손상이 오기 때문에 수술한다 그래도 두꺼우면 겉에만 살살 이렇게 해서 드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의학적 치료는 피를 맑게 하고 순환을 잘 되게 하고 노폐물과 한반에서 이제 적이라고 그러나 적취 쌓인 노폐물과 찌꺼기를 없애는 그 노폐물을 없애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피가 맑아져야 되고 순환이 잘 돼야 되고 노폐물과 찌꺼기를 배출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불편한 증상, 이제 그런 특히 되면 이제 백내장에 또 이제 단백질이 쌓여서 단백질도 변성돼가는 수정체가 변성돼가는 백내장도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은 수정체에 이제 혼탁이 이루어지는 거, 황반 주름은 후유리체 박리라는 걸로 인해서 비문증, 광시증, 그 다음에 황반부의 흉터, 망막의 상처 이런 것들이 아무는 걸로 인해서 증식성 세포들이 자라나면서 비닐 같은 막이 이렇게 가려져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얇은 막이었다가 갈수록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두꺼워지면 이제 그것이 증식이 더 자라나면서 황반 중심까지 가게 되면 환자분이 이제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눈이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시력이 떨어진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그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항상 이건 젊은 사람보다 이제 연세든 분들 50대 이후에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원인이 노폐물이 쌓여가는 드루젠이 쌓여서 황반 변성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노폐물이 쌓여가는데 큰 원인은 상처가 아물면서 생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상처가 나면 빨리 아물지만 연세든 분들이 상처가 나게 되면 잘 아물지도 않고 흉터가 남고 그렇게 되듯이 연세든 분들이 망막 안쪽에 찢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 주름으로 생기게 됩니다. 또 황반 원공, 구멍 난 경우도 많이 이렇게 오시는데 망막 점막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황반이 찢어진 정도가 크거나 구멍 난 정도가 크면 레이저로 일단 땜빵을 한 상태에서 그것이 황반 주름이나 황반 주름, 망막 점막이나 황반 주름으로 되지 않게끔 곧바로 이 한약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찢어지거나 구멍 나면 떼우는 겁니다. 떼우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찢어진 것 이렇게 레이저로 붙이게 하고, 구멍 난 것 땜빵으로 메우고, 만약에 떨어졌으면 망막 박멸했으면 큰일이지만 또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떨어진 거, 벽지가 떨어지면 벽지에 이제 이렇게 실리콘을 대가지고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것까지 외과적인 것만 해주는 거고, 세포의 손상, 또 혈류순환 장애, 또 그걸로 인해서 망막 기능의 이 손상으로 인한 시력 장애, 이런 거에 대한 치료는 한의학적 치료가 훨씬 빨리 더 발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는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고, 피를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자주 피곤함이 느낄 때마다
신경이 좀 예민할 때마다, 잠이 잘 안 올 때마다 자주 눈을 감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집에서는 따뜻한 찜질 자주 해주시고, 장이 약하신 분들은 항상 음양탕이라는 걸 만들어서 뜨거운 물 70%에 찬물 30% 이렇게 해서 드시고, 만약에 한약도 너무 뜨겁다 그러면 찬물을 한 20-30% 사서 타서 뜨거운 한약에 찬물을 섞어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한의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칼로리 개념, 영양소 개념, 이 개념보다는 기와 미로와 효능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라는 건 에너지입니다. 양방에는 없는 개념이죠. 기라는 건 에너지. 에너지가 적으면 춥고 에너지가 많으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두 가지 이론으로 봅니다. 입자다서 사물은 입자 덩어리다, 입자가 보이는 거다. 더 세밀하게 보면 입자도 없더라, 그냥 에너지더라, 에너지가 보이는 거다. 그래서 에너지가 적으면 춥고 에너지가 많으면 더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춥다, 나이가 먹었다, 또는 장 기능이 약하다 그러면 항상 따뜻한 걸 가까이 하시고 차가운 걸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한의학에서 암 치료를 하는 것을 그 평상시 온도에 1도만 올려줘도 암이 많이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암 치료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뜸요법, 뜸으로 해당되는 혈자리 침보다는 뜸을 떠서 이 체온의 온도를 올려주는 것이 대표적인 이제 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건데, 암 치료는 차갑게 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약할수록 따뜻하게, 나이가 먹을수록 따뜻하게. 아까 음양탕을 만들어서 먹으면 가장 안전한 또 건강한 겁니다. 망막, 점막 많이 오시고, 또 한의학적 치료로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하신, 또 왜 생겼는가 궁금하신 분도 많은데, 제가 설명드린 거 가장 큰 원인은 유리체가 망막과 붙어있는 부위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 망막을 잡아 당기면서 안에가 찢어지고 구멍 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상처난 것들이 아무는 과정 중에 비닐 같은 막이 쌓여서 망막 점막이 된다 생각하시고, 하나의 노화로 인한 하나의 과정인데 상처가 난 거다, 그것이 아물면서 막이 생겼다, 그 생긴 막이 가만히 두면 더 두꺼워지고 더 커지면 황반까지 가려서 시력장애가 올 수가 있고 그것이 황반 변성으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치료하는 방법은 따뜻하게 찜질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하시고 잠도 잘 오게 하시고, 한방적인 그런 약, 피를 맑게 하고 순환시켜주고 노폐물과 찌꺼기가 쌓인 것을 없애는 약을 같이 드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